안녕하세요. 강승환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에비에이터 관련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유튜브를 취미 삼아서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을 때, 에비에이터 관련된 리뷰 영상을 5편 정도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영상이 생각지도 않게 한 5개가 총 합해서 한 6만 정도 조회수가 나와서 많이 놀랐던 적이 있었었는데, 오늘은 그런 리뷰형 영상은 아니고, 제가 에비에이터를 중고로 판매하려다가 포기했던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아마도 그 에비에이터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중고차로 판매를 하시려거나 또는 중고로 에비에이터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정서적으로나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에비에이터를 중고로 판매하려고 했던 이유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차의 크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차의 보증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다는 점, 세 번째는 이 차의 자동차 세금, 연세금입니다. 자동차 크기는 왜 문제가 됐냐? 사실은 원래 이 차는 저희가 가족이 캠핑 용도로 산 거기 때문에 차가 큰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캠핑 용도 외에 또 하나의 목적이 있긴 있었어요. 바로 아내한테 차를 사준다는 개념이었는데, 이 차가 너무 크니까 아내는 정작 운전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됐다는 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보증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다는 점인데, 에비에이터는 5년 10만 킬로의 보증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기간 동안 몇 회 정도의 엔진오일 교체, 그리고 뭐 이제 수모품 교체라는 그런 어떤 그 프로그램들이 짜 있어요. 근데 여튼 이 보증 기간 동안에 제가 한 번도 차량 정비를 위해서 돈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어, 이거 너무 편하더라고요. 더욱이 이제 그 링컨 프리미엄 센터가 집 옆에 있어가지고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함을 가지고 있다가 보증 기간이 끝나버리면 이 차를 수리하기인데 돈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좀 뭐 이럴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중고로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세금인데 아시다시피 에비에이터가 3000cc 아닙니까? 얘가 세금이 8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물론 이제 3년 차가 지나되면 5%가 경감이 되기 때문에 70 얼마가 나오는데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월로 쪼개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한 3년, 4년 정도 에비에이터의 편안함을 누리고 안락함을 누려보니까, 이제는 좀 다른 차원에서, 돈을 아끼는 차원에서의 어떤 쾌감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한번 돈을 아껴서 차를 구매할 수 있을지란 어떤, 어, 묘상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한번 바꿔보고 싶었던 겁니다. 대략 이런 이유로 이제 차를 바꾸려고 했고요. 제 생각은 이렇게 중고차로 바꿔서 앞에 3가지 이유를 좀 충족시킨 다음에 한 2년 정도에서 길게는 3년 정도 타다가 내년에 기아에서 승합 모델, 전기 승합 모델인 PB5가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게 출시가 되면 한 1년 정도는 아무래도 이제 초기에 차량을 구매하시려는 베타 테스터 분들, 죄송합니다만, 그분들이 타시면서 이제 결함을 싹 다 잡아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25년이 흘러가고, 26년에도 이제 좀 보완되는 모델이 나와서 결함 잡은 걸 한 번 더 테스팅하면서 완성이 됐을 때가 딱 26년도 중반일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중고차에서 PB5나 PB7으로 넘어가자. 요런 이제 전략을 세웠던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에비에이터를 이제 판매를 한 다음에 그 돈으로 이제 중고차를 사야 되니까 그때의 중고차 구매 방향성을 좀 수립을 했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싸야 된다. 가격이 저렴해야 된다. 두 번째, 저렴하면서도 기본적인 안전은 보장되고 캠핑짐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아내가 운전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번째, 연간 자동차 세금이 완전히 싸야 된다. 연료는 LPG, 휘발유, 전기만 허용한다. 딱 요런 그 방향성을 잡고 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딱 걸리는 차종이 예상되실 것 같은데 요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게 나왔냐? 바로 스타렉스 스타리아인데 그것도 5벤 아니면 11인승 승합 요렇게 이제 차종이 소팅이 되더라고요. 예, 참고로 저는 이제 중고차는 이제 K카에서만 검색을 한 건데요. 왜냐면
제가 이제 모닝 2012년식 그 LPG 모델을 같이 운용을 하고 있는데, 요걸 이제 엔카에서 업어왔어요. 그 당시 얼마야? 460만 원 돈으로. LPG 차종이 흔치 않아서 매물을 잘 눈여겨보고 있다가 이제 업어온 건데, 그때 이제 구매해 와서 너무나 이제 불만족이 많았던 거죠. 엔카에서 구매했을 때. 상품화 과정을 거쳤다고는 하는데, 게시물에서 보여줬던 그 어떤 모습과는 너무 좀 동떨어질 정도로 많이 좀 후진 그런 차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해서 좀 따지기도 하고 합리적인 그 내용을 전달하니까 차 판매하신 분도 미안했는지 나중에는 이제 추가 상품화 작업을 해주시긴 했는데, 음, 아무튼 그래서 엔카는 믿지는 않습니다. 예, 엔카는 믿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준으로 차를 찾아보니까 스타렉스랑 스타리아 LPG 모델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오벤, 11인승 승합 이렇게 두 종류로 이제 차가 이제 소팅이 되더라고요. 차량 가격은 이제 840만 원부터 3,300만 원까지 이렇게 포진해 있었었는데요. LPG 차량이다 보니까 차량이 몇 대가 없었어요. 한 다 찾아야 두 대에서 세 대 정도 그렇게 차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차를 구매하게 되면 승합 같은 경우는 5만 원 언더예요. 그리고 화물 같은 경우 오벤은 화물이니까 오벤 같은 경우에 3만 원 언더로 이제 1년 세금이 나오는 거죠. 그럼 에비에이터가 80만 원이었는데 몇 배입니까 벌써?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컨이 이걸 바꾸자는 생각에 막 이제 막 기뻐하고 있었던 찰나인데 문제는 아내가 이걸 운전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차를 한 대 더 구매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생기는 거였죠. 그래서 차를 한 대 더 알아봤습니다. 차를 알아봤는데 그 차는 대부분 뭐였냐? 이제 쉐보레의 그 트레일블레이저. 요걸로 주로 알아봤어요. 왜냐면 예전부터도 한번 이제 구매를 하고 싶었던 차량이어서 중고 가격대가 얼마큼 형성되어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찾아보니까 이륜구동 기준으로 해서 한 1700짜리 21년, 몇 년형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1700짜리가 있었고 2천만 원까지 포진이 돼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눈여겨본 것은 사륜구동 모델, 2천만 원에서 2,300 주면 살 수 있는 그거를 이제 하나 점주가 놨었었죠. 그렇게 점주가 놓고 이제 스타렉스 한 대, 트레일블레이저 한 대를 살 것이냐, 아니면 스타리아 11인승 승합으로 사서 끝낼 것이냐, 막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제가 놓치고 있었던 차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기아의 더 뉴 소렌토 모델입니다. 19년식 또는 18년식 좀 이르면 요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찾아봤죠. 그랬더니 가격대가 얘는 한 18년식이었던 것 같은데 2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풀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바로 이거다. 그리고 아내한테 바로 보여줬죠. 너 이 정도는 운전할 수 있지 않냐고. 내가 볼 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아내가 아니 에비에이터도 가끔 모는데 이거 못 하겠냐고. 그래서 바로 이걸로 가자. 물론 이거는 이제 승용이기 때문에 세금이 지금 에비에이터가 80만 원이면 한 20만 원에서 20만 원 좀 30만 원까지 나올 거예요.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는데 일단은 장점은 차량을 두 대 운영하는 걸 한 대 운영하는 걸로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중고기 때문에 이제 차량을 판매한 다음에 남은 금액을 저희가 뭐 다른 쪽으로 융통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꼈다가 잘 저금해 놨다가 PB5나 PB7을 살 때 뭐 얹혀서 살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내랑 이거다 하고 다음날 사러 가자고 서로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봤더니 요걸 또 저희 그 누님네 그 형님이 또 요걸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더 사고 싶어졌던 거죠. 그러고 나서 저희는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이거 살 거라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복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아들이 복병이었는데요. 아들이 이 에비에이터를 너무 좋아해요. 이름을 붕붕이라고 지어주기도 하고, 이제 에비에이터를 타고 맨날 캠핑 다니고 놀러 다니니까 그 기억과 추억이 얘는 차에 고스란히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을 떼게 하기 위해서 기계에다가 마음 주는 거 아니라고 막 이렇게 매정한 얘기도 하고 했더니 얘가 닭똥 같은 눈물 흘리면서 하루 종일 우는 거예요. 그래 아빠로서 마음이 좀 너무 안 좋아서 안 좋긴 한데 이미 중고차를 팔고 중고차를 살 거라고 마음으로 결정을 한 상태여서 얘를 일단 재운 다음에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선택이었는지 소렌토를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잊고 있었던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에바가루 문제였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더 뉴 소렌토가 이제 에바가루 이슈가 있었었잖아요. 근데 이게 잡혔다고 하는 모델인데도 일부 차주들 이제 리뷰를 들어보면 여전히 에바가루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중고로 판매한 제품에서도. 그래서 이제 애는 팔기 싫어하지. 저희가 최종적으로 골랐던 더 뉴 소렌토의 에바가루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때부터 생각이 좀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스타렉스 오벤이나 스타리아 오벤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라고 또 다시 마음을 돌려봤더니 이제 그걸 가져오면 이제 중간에 격벽이 있어요. 이제 격벽을 제거해주는 또 애프터마켓에서 또 별도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한 500만 원 정도 소요될 거거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거기다 또 이제 스타리아 500 같은 경우는 뒷좌석 2열이 아이소픽스가 아니어서 애 이제 카시트가 안 들어간단 말이죠. 시트까지 교체하려면 돈이 좀 더 들 수도 있어요. 뭐 이런저런 생각하니까 머리가 너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그래도 중고차로 살까 할 때마다 아들 얼굴이 막 떠오르고 이제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새벽 무렵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 제가 내린 결론은 에비에이터를 그냥 타자. PB5랑 PB7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그냥 에비에이터를 몰고 다니면서 쭉 타자. 아무리 지금 중고를 바꿔봤자 일단 애가 싫어하는 게 제일 큰 문제고, 그리고 이제 애가 싫어하니까 여기다 이제 핑계를 갖다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생각해보니까 중고로 팔았을 때, 그리고 팔고 다시 샀을 때 에비에이터만큼 효용을 주는 차가 솔직히 없지 않겠습니까? 이 차량 가액이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아무리 지금 에비에이터가 원래 수입차가 감가가 심하게 쳐맞잖아요. 심하게 쳐맞았다고 하더라도 요거를 팔고 에비에이터만한 차를 못 살 거는 당연한 일이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쭉 타고 다니다가 PB5나 PB7 나왔을 때 엎어가자. 요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애한테 얘기를 해주니까 애가 그냥 입이 이제 귀에 걸려가지고 하루 종일 막 웃고 다니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팔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아무튼 이상 제가 저의 그 에비에이터를 중고로 팔려다가 포기하게 된 그 이야기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에비에이터를 이제 4년 정도, 4년 차 됐죠. 제가 이제 운영한 지가 4년 차 이제 몰아보니까 느낀 건데, 이제 에비에이터를 만약에 구매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는 중고 구매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 시점, 2025년 시점이라면, 한 3년, 4년 된 모델 정도? 그러니까 이제 보증이 끝나갈 시기에 있는 차들. 왜냐면 관리 상태가 되게 잘 되어 있을 거거든요. 이 차들은. 왜냐면 정기적으로 이제 프리미엄 센터 들어가서 거기서 다 뭐 에어 컨디션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관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제가 너무 편했어요, 이 서비스가. 이렇게 관리를 받던 모델들은 분명히 차 상태가 좋을 거예요. 물론 이제 차주에 따라서 이제 컨디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좋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 집 옆에 있는 프리미엄 센터에 가도 차를 보더라도 차들 상태가 다 좋습니다. 심지어 MK2 모델입니까? 그게 예전 에비에이트 전신인가요? 아무튼 그 SUV를 보는데도 차가 새 차 같아요. 물론 겉모습만 보이는 거지만. 여튼 그래서 에비에이터를 구매하실 분들은 중고차로 가성비 있게 구매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예. 물론 이제 지금 시장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이게 좀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에비에이터는 중고로 업어오는 게 이제 혜자다. 원래도 이게 혜자 모델이거든요. 그냥 새 차로 사도. 근데 중고로 사면 더 혜자다. 이런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중고 매물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그건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 중고로 구매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